초가을의 산길을 걸을 때마다 귓가에 스며드는 바람의 냄새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삶의 기억을 깨우곤 한다. 사람들은 흔히 화려한 열매나 값비싼 재배작물을 떠올리지만 우리 주변에 아무런 보살핌 없이도 제자리를 지키며 땅을 살려주는 나무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 바로 예전 어른들이 보리수라고 불렀던 작은 열매의 나무다. 이 열매는 한입 베어 물면 새콤하면서도 은근한 단맛이 따라오고 햇볕이 잘 드는 산비탈이나 마을 가장자리에서 홀로 자라난다. 놀라운 점은 이 나무가 척박한 땅에서도 스스로 힘을 내어 버티고 시간이 지나면 땅속에 숨을 불어넣듯 조금씩 토양을 되살린다는 것이다. 마을 어른들은 예전부터 이 열매를 말려 겨울 내내 차로 끓여 마시거나 손주가 오면 달콤한 조청과 함께 내어주곤 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에게 이 나무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고개를 갸웃하며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왜 이렇게 소중한 나무를 잊게 된 것일까? 화려한 과일이나 값비싼 건강식품이 넘쳐나는 시대에 조용히 그늘을 만들고 땅을 지켜주는 나무는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작고 붉은 열매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풍부한 자연의 힘이 담겨 있다. 이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잊힌 나무 한 그루가 어떻게 한 사람의 삶과 땅을 바꾸었는지, 그리고 왜 지금 다시 주목해야 하는지 천천히 느껴지게 될 것이다. 나는 이 이야기를 통해 자연이 알려주는 소박한 진실을 함께 돌아보고 싶다. 지나쳐온 풍경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볼 시간이 지금 필요한지도 모른다. 이처럼 소박한 열매가 품은 힘을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한 사람의 이야기가 이어진다. 강원도 태백의 산비탈에 오래도록 터를 잡고 살아온 상철 어르신은 젊은 시절부터 땅이 지쳐가는 모습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보아왔다. 비가 조금만 세게 내려도 흙이 흘러내렸고 몇 해 동안 이어진 고된 농사 끝에 흙은 숨을 잃은 듯 메말라갔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을 돌던 직원이 지친 땅을 다시 일으키려면 그늘을 만들고 바람을 막아줄 나무가 필요하다며 보리수나무 몇 그루를 심어보라고 권했다. 상철 어르신은 처음에는 큰 기대도 없었고 그저 흙이 더는 망가지지만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나무를 들여다 심었다. 봄마다 산비탈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새해쯤 지나자 그 바람 사이로 은빛 잎이 반짝이며 흔들리기 시작했다. 지친 땅이 서서히 본래의 숨을 되찾는 듯한 느낌이었다. 5해째가 되던 가을, 나무에는 빨간 열매가 가지마다 촘촘히 매달렸다. 상철 어르신은 호기심에 하나 따먹어 보았다. 입안 가득 퍼지는 새콤함 뒤에 은근한 단맛이 따라오자 그는 괜히 웃음이 나왔다. 그날 이후 어르신은 아이들이 놀러 오면 열매를 말려 차로 끓여주고 이웃들에게 조금씩 나누었다. 열매는 손이 거의 가지 않는 나무에서 언제나 넉넉하게 열렸고 매년 반복되던 흙의 갈라짐도 조금씩 사라졌다. 상철 어르신은 땅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며 나무가 주는 은혜란 결국 사람의 손길보다 자연의 시간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런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보리수나무가 단순한 산열매를 넘어 어떤 존재인지 자연스레 궁금해진다. 그래서 이제 이 나무가 가진 본래의 모습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자 한다. 상철 어르신이 보리수나무를 통해 땅의 변화를 직접 눈으로 확인한 뒤로 사람들은 이 나무가 도대체 어떤 생김을 가졌기에 그렇게 묵묵히 땅을 살려내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자연스럽게 이야기는 이 나무 자체로 이어지게 된다. 보리수나무는 우리 산과 들 어디에서나 조용히 자리를 잡는 나무로 잎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연한 초록빛 위에 은빛이 얹힌 듯 반짝이며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부드러운 소리를 낸다. 봄이 되면 작은 크림빛 꽃이 피어나 은은한 향을 퍼뜨려 벌과 나비를 불러 모으고 여름 내내 햇볕을 모아두었다가 가을이 오면 붉은 열매를 수줍게 내놓는다. 열매의 크기는 크지 않지만 속에 담긴 향과 힘은 결코 작지 않다. 무엇보다 보리수나무가 특별한 이유는 땅속에서 벌어지는 일 때문이다.
이 나무의 뿌리에는 작은 혹 같은 구조가 생기는데 그 안에는 땅의 질소를 식물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어주는 미생물이 함께 산다. 그래서 별다른 손길이 없어도 스스로 땅을 거름지게 만들고 오랜 농사로 지친 흙도 다시 숨을 고르게 도와준다. 바람이 거센 산비탈이나 비가 많이 오는 하천 주변에서도 잘 버티고 땅이 어떤 상태든 스스로 자리를 잡으려는 힘이 강해. 예전부터 마을 어른들이 땅을 살리는 나무라고 불러온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상철 어르신이 경험한 변화도 결국 이 나무가 가진 이러한 성질에서 비롯된 것임을 떠올리면 자연은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해도 늘 제 방식으로 살아 움직이며 땅과 사람을 이끌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주는 놀라움은 땅을 살리는 데에서 끝나지 않는다. 열매 안에 숨어 있는 자연의 맛과 영양은 사람들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채워왔고, 그래서 이제는 이 보리수 열매가 어떤 가치를 품고 있는지 들여다볼 차례가 되었다. 보리수 나무의 뿌리가 땅을 살리고 잎과 꽃이 계절마다 자연의 숨을 품어내는 모습이 인상적이라면 이 나무의 진짜 매력은 결국 가을에 맺히는 작은 붉은 열매에서 완성된다. 이야기의 흐름도 자연스럽게 열매가 지닌 깊은 맛과 가치로 이어진다. 상철 어르신이 처음 열매를 맛보았을 때 느꼈던 새콤함과 뒤늦게 따라오던 은근한 단맛은 단순한 산열매의 풍미가 아니었다. 오랫동안 햇살과 바람을 품어온 열매 속에는 자연이 천천히 빚어낸 영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보리수 열매는 색이 짙어질수록 속에 든 힘도 함께 녹익는데 예부터 어른들은 이 열매를 오래 말려 겨울에 차로 끓여 마시며 몸을 덮이고 기운을 보태왔다. 특히 햇볕이 강한 산비탈에서 자란 열매일수록 더 깊은 풍미를 낸다고 하여 마을마다 은근히 나무를 아끼는 마음이 생겨났다. 열매에는 자연에서 자라난 식물들이 흔히 지니는 색소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그 덕분에 붉은색이 더 또렷해지고 특유의 새콤한 향이 살아난다. 비싼 과일이나 가공식품이 흔치 않던 시절, 마을 사람들은 보리수 열매 한 줌을 얻기 위해 일부러 산을 오르기도 했고, 집집마다 말린 열매를 손수 다듬어 조청과 섞어 약과를 만들거나 생강과 함께 달여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마시곤 했다. 그만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열매였고, 누구에게나 익숙한 가을의 향기였다. 상철 어르신 역시 열매를 손녀들에게 나누어 주며 자연은 제 방식대로 사람에게 작은 선물을 건넨다고 말하곤 했다. 이렇게 보면 보리수 열매의 가치는 단순히 영양에 그치지 않고 세대와 계절을 잇는 기억 속에서도 깊게 뿌리 내려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사람들의 생각은 또 한 번 이어진다. 이렇게 귀한 열매를 품은 나무가 시간이 지나며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을 때 어째서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 염려와 오해가 생겨났는지 궁금해지는 것이다. 보리수 열매가 지닌 깊은 맛과 오랜 세월 이어져 온 쓰임을 떠올리면 누구나 이 나무가 사람들에게 좋은 존재였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마을 곳곳에서는 이 나무를 두고 다른 시선이 피어났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이 변화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으로 이어진다. 보리수 나무가 땅을 살리고 열매를 제네러슬리 내주는 덕분에 여전히 반기는 이들도 많지만 어떤 이들은 숲 가장자리에서 나무가 빠르게 퍼지는 모습을 보며 걱정을 품기 시작했다. 특히 산비탈에서 과일나무를 가꾸던 이들은 새들이 붉은 열매를 좋아해 먼 곳까지 씨앗을 떨어뜨리니 혹시 자신의 밭 가까운 곳까지 나무가 늘어나는 건 아닐까 염려했다. 실제로 보리수나무는 강한 생명력을 지녔기에 땅이 조금만 비어 있어도 어느새 자리를 잡는 경우가 있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좋긴 한데 너무 잘 자라는 것도 문제지 라는 말이 오가곤 했다. 하지만 이는 나무의 본성이 잘못되었다기보다 자연이 빈틈을 메우는 방식이기도 하다. 오래된 숲이 아니라 사람이 손을 많이 대어 흙이 드러난 곳이나 빗물에 자주 씻겨 내려가는 비탈에서는 먼저 자리 잡아 땅을 붙들어주는 나무가 필요하고 보리수나무가
바로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다. 상철 어르신은 이를 잘 알고 있었기에 사람들에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지켜보자고 말하곤 했다. 시간이 지나면 다른 나무들이 다시 들어서고 숲이 균형을 찾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그는 삶으로 배워왔다. 그래서 나무가 조금 빠르게 자란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담담히 이야기했다. 이렇게 들여다보면 보리수나무를 둘러싼 염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고 자연의 변화를 이해하는 눈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사람들은 다시 한번 마음을 돌려 나무가 오래도록 전해준 가치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보리수나무가 실제로 어떤 도움을 주어왔는지 되짚어보고 싶어진다. 보리수나무를 둘러싼 염려가 사실은 자연의 흐름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깨닫고 나면 사람들의 시선은 다시 이 나무가 오래도록 전해온 진짜 가치를 향하게 된다.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그 잊힌 가치를 되짚는 방향으로 이어진다. 상철 어르신이 살아온 강원도의 산비탈에서는 비 한 번 크게 쏟아지면 흙이 속절없이 흘러내려 밭을 다시 일구기 어려웠지만 보리수나무가 뿌리를 내린 뒤부터는 흙이 안정되며 비탈이 조금씩 제 모습을 되찾았다. 어르신은 이를 보며 나무가 사람 대신 땅을 붙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고마움을 느꼈다. 이런 변화는 마을 곳곳에서도 나타났다. 오랫동안 인삼이나 감자를 심느라 지쳐버린 흙이 보리수나무가 자리 잡은 뒤 서서히 힘을 회복해가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나무를 땅이 스스로 숨을 되찾게 해주는 나무라 부르며 은근히 의지하게 되었다. 게다가 보리수나무는 특별한 관리가 없어도 스스로 자라며 계절마다 그늘을 드리워주어 여름에는 작은 쉼터가 되었고 가을에는 붉은 열매로 바람이 스쳐가는 모습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었다. 이런 소소한 변화들이 쌓여 사람들은 보리수나무가 단순히 산에 흔히 있는 나무가 아니라 삶의 곁에서 묵묵히 땅과 사람을 지켜준 존재였음을 천천히 깨닫게 되었다. 상철 어르신 또한 이 나무를 두고 조용하지만 필요한 순간 늘 자리를 지켜주는 나무라고 말하곤 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이 말이 오래도록 울림을 남겼다. 그리고 이렇게 잊혀온 가치를 되새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음 궁금증이 떠오른다. 그렇다면 옛사람들이 사랑했던 이 열매는 어떤 방식으로 거두고 어떤 맛으로 우리 삶에 스며들었을까? 이제 이야기는 보리수 열매를 수확하고 오래도록 즐겨온 생활의 지혜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보리수나무가 지닌 가치가 다시금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으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 열매를 어떻게 거두어 왔는지 또 어떤 모습으로 일상의 맛이 되었는지 궁금해한다. 이야기도 그 흐름을 따라 보리수 열매의 수확과 쓰임으로 자연스레 이어진다. 가을빛이 산을 물들이기 시작하면 보리수 열매는 붉은색을 더욱 또렷하게 품어내며 가지마다 촘촘히 달린다. 마을 어른들은 열매가 가장 맛있게 익는 때를 색으로 구분하곤 했는데 붉은 바탕 위에 은빛점이 어른어른 비칠 때가 가장 좋다고 말했다. 상철 어르신도 해마다 이 시기가 되면 작은 멍석을 나무 아래 펼쳐두었다. 그리고 가지를 살짝 흔들면 바람에 잎이 흔들리듯 열매가 부드럽게 떨어져 멍석 위에 소담이 쌓였다. 손에 쥐면 작디작은 열매지만 그 속에는 한 해 동안 쌓아온 햇볕과 바람의 기운이 가득 담겨 있었다. 어르신은 모은 열매를 깨끗이 씻어 일부는 바로 말렸다. 겨울이 되면 말린 열매를 뜨거운 물에 우리어 향긋한 차로 마시며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곤 했다. 또 남은 열매는 약한 불의 조청과 함께 오래도록 졸여두었는데 아이들이 찾아오면 밥숟가락으로 떠주며 이게 자연의 단맛이다 라고 웃어 보였다. 어떤 해에는 동네 사람들과 함께 열매를 으깨어 술을 담그기도 했고 새콤한 풍미 덕분에 여름에는 차갑게 식혀 마시면 그 시원함이 남다르다고 모두들 입을 모았다. 이처럼 보리수 열매는 특별한 재료나 큰 수고 없이도 계절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삶 속에 스며들었다. 열매를 다루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손맛을 내지만
그 모든 과정에는 자연이 건네준 선물을 감사히 받아들이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래서 열매 하나에도 계절의 향과 사람들의 정성이 더해져 오래도록 기억되는 맛이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지막 하나의 생각에 닿게 된다. 보리수나무가 지켜온 계절과 삶의 흔적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남아있는지 다시금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다. 보리수 열매를 거두고 삶의 여러 자리에서 그 맛과 향을 나누던 기억을 떠올리다 보면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이 나무가 우리에게 남긴 의미로 이어진다. 상철 어르신이 묵묵히 지켜온 산비탈처럼 보리수나무는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 땅과 사람을 오랫동안 품어왔다. 비가 내릴 때 흙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여름에는 뜨거운 햇볕 아래 작은 그늘을 드리워 쉬어갈 여유를 내어주며, 가을에는 붉은 열매로 한 해 동안 쌓아온 자연의 시간을 콰이틀리 보여준다. 사람들은 때로 더 크고 화려한 것만 바라보다가 이처럼 조용히 다가오는 가치를 지나치곤 했지만, 상철 어르신이 보여준 삶의 모습은 작은 나무 하나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과 땅을 동시에 일으켜 세울 수 있는지를 말없이 알려준다. 그가 손녀들에게 열매를 건네며 지어 보이던 미소와 지친 땅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바라보던 따뜻한 눈빛은 결국 자연이 우리에게 전하려 했던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느리지만 분명한 회복의 시간과 소박한 기쁨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나무를 다시 바라보는 이유도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기 위함이 아니라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잊고 지낸 자연의 리듬을 되찾기 위함일지 모른다. 땅이 쉬어야 사람도 쉬고 자연이 숨을 고를 때 우리 마음도 비로소 평온해진다는 사실을 보리수나무는 조용히 일깨워준다. 앞으로도 누군가 산길을 오르다 은빛 잎 사이로 흔들리는 작은 붉은 열매를 마주한다면 잠시 걸음을 멈추고 자연이 건네는 이 소박한 인사를 느껴보았으면 한다. 그 순간이 우리의 삶에 잔잔한 위로가 되어 새로운 하루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 줄지도 모른다.